앞서 main activity의 onCreate override 함수에서 레이아웃을 생성한 후 액션바에서 옵션 메뉴를 생성하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첫 화면의 레이아웃에는 프레임 레이아웃이 있었는데 여기와 같이 나와 있죠. sample content fragment라는 아이디로 나와 있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레임 레이아웃이 있고 역시 sample content fragment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죠. 이것이 fragment로 replace 될 거라고 예고했었는데 그 작업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frame layout에 대체될 fragment는 Bluetooth chat fragment라는 클래스입니다. 이것을 새로 생성시킨 후에 그것을 sample content fragment frame layout과 대체하는 작업을 여기서 진행하게 되죠. 이때 fragment manager가 필요한데 get fragment manager를 호출하여 이를 얻어낸 후에 begin transaction 함수를 불러서 transaction 하나를 생성시킵니다. 이 transaction을 사용하여 기존에 있던 frame layout을 새로 생성시킨 fragment하고 replace 대체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그것을 실행하는 함수가 commit 함수입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frame layout에 fragment를 대체해서 끼워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saved instance state가 null일 때만 진행하게 되는데 그 의미는 onCreate 함수가 한 번도 불린 적이 없다. 즉 Bluetooth chat fragment가 한 번도 생성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제 Bluetooth chat fragment를 들여다보기로 하죠. 먼저 디버깅을 위해서 태그가 들어있고요. 장수 3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intent를 통해서 activity를 생성시킬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를 enable 하거나 블루투스를 통해서 다른 디바이스와 연결할 때 사용하죠. 이것은 start activity for result에서 사용되며 activity가 수행되고 종료된 후에 호출되는 onActivity result 함수에서 어떤 액티비티가 종료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때 이 아이디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엔 레이아웃상에 나와 있는 여러가지 위젯들의 뷰들이죠. 이것은 find view by id라는 함수로 각 위젯들이 생성된 후에 가져오게 됩니다. onView created라는 override 함수에서 이 뷰들을 가져오게 되죠. 실제 블루투스를 통해서 다른 디바이스와 통신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블루투스 챗 서비스입니다. 그 전에 블루투스 연결이 먼저 필요한데 그런 작업을 도와주는 것이 블루투스 어댑터이죠. 일단 연결이 되면 디바이스 이름을 가져올 수 있고요. 이 프래그먼트에서 발생하는 블루투스 통신 내역을 하나씩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주관할 어댑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메시지들을 관리하는 버퍼가 나와 있고요. 프래그먼트도 액티비티하고 유사한 라이프 사이클을 갖습니다. 그래서 먼저 새로 생성될 때 onCreate override 함수가 불려지게 되고요. 이때 블루투스 어댑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에 그 디바이스에 블루투스 어댑터가 없을 경우에는 블루투스 어댑터가 없어서 블루투스 채팅을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내보내고 액티비티를 종료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액티비티의 라이프 사이클에 의해서 onStart 함수가 불려지게 됩니다. 만약에 블루투스가 사전에 enable 되어 있을 경우에는 setup chat이라는 함수를 불러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블루투스를 enable 하기 위한 액티비티를 호출합니다. 여기 보면은 intent를 새로 생성해서 블루투스 어댑터에 action request enable이라는 작업을 호출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start activity for result라는 함수를 통해서 실행시키게 됩니다. 이때 액티비티가 수행 완료한 후에 불려지는 onActivity result 함수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이디를 넘겨주게 되죠. 이것은 여기에 정의되어 있던 내용이죠. start activity for result 함수를 부르고 그때 액티비티가 열려서 작업이 수행된 후 그것이 종료되면 onActivity result 함수가 불려질 텐데 그때 어떤 액티비티가 종료돼서 불려진 것인지 이 아이디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액티비티가 종료돼서 불려지는 함수로 가볼까요? 여기에 onActivityResult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26페이지로 넘어갔네요. 자, 이 onActivityResult 함수에 들어보면은 request code, result code, 그 다음에 intent data 이 세 개의 값이 아규먼트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때 request code가 앞서 start activity for result 함수를 호출할 때 두 번째 아규먼트로 넘겨주었던 이 request enable
bt라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스위치문에서 이 세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때 두 번째 아규먼트인 result 코드를 확인해 봐서 그것이 result OK 때는 성공적으로 enable이 되었음을 의미하고요. 이때 setupchat이라는 함수를 불러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bt가 enable 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얘기하고 액티비티를 종료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finish 함수를 부를 때는 해당 액티비티가 destroy 상태로 들어가서 완전히 종료되게 됩니다. 자, 그럼 되돌아가 볼까요? 자, 앞에서 봤듯이 start activity for result에서 액티비티를 호출한 후에 그것이 종료되고 on activity result 함수에서 setup chat을 불렀었습니다. 만약에 블루투스 어댑터가 enable이 됐더라면 직접 셋업 chat을 불렀겠죠?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셋업 chat을 부르게 됩니다. 셋업 chat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보고요. 그 전에 다른 override 함수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onDestroy 함수가 있고요. 이때는 chat 서비스를 스탑 시켜서 가지고 있던 리소스를 전부 다 되돌려 주어야 하죠. 자, 그 다음에 onResume 함수를 볼까요? 이것은 pause 됐다가 다시 resume 상태로 되돌아온 것을 말합니다. 그때 블루투스 챗 서비스의 상태에 따라서 블루투스 통신을 재개할 수 있도록 start 함수를 불러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onCreateView 함수입니다. 프래그먼트는 onCreateView override 함수에서 레이아웃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함수는 이와 같이 3개의 아규먼트를 넘겨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inflator입니다. 즉 XML 파일을 화면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구조죠. inflate 함수를 호출해서 XML 파일을 실행시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번째로 넘겨준 컨테이너를 같이 넘겨주게 되죠. 즉 여기 나와 있는 레이아웃 파일은 프레임 레이아웃에 대체돼서 들어가는 프래그먼트의 레이아웃을 지정하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에 프래그먼트 블루투스 챗이라는 레이아웃 파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리니어 레이아웃이고요. 방향은 수직으로 되어 있네요. 그 안에 리스트 뷰와 리니어 레이아웃이 하나 더 있군요. 그래서 리스트 뷰는 이와 같이 주고받는 메시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리니어 레이아웃은 다시 수평으로 에디트 텍스트와 버튼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에디트 텍스트고요.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키보드가 나와서 상대 디바이스에 전달할 메시지를 쳐서 놓을 수 있게 됩니다. 메시지가 다 작성이 되면 엔터를 치거나 샌드 버튼을 눌러줘서 여기에 작성된 메시지를 상대 디바이스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에디트 텍스트나 버튼이나 둘 다 그 위스나 하이트가 랩 컨텐트로 정해지게 되고요. 그땐 남아있는 공간을 모두 다 에디트 텍스트에 주기 위해서 에디트 텍스트의 웨이트만 1로 주도록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은 하이트를 요만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리스트 뷰가 모두 다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레이아웃 웨이트를 리스트에 1로 주고 있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은 주지 않았죠. 그것은 0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프래그먼트의 레이아웃이 결정되게 되면은 onViewCreated라는 override 함수가 호출되게 됩니다. 이 함수에서는 주로 inflate 과정에서 생성됐던 위젯들의 뷰들을 로컬 변수에다가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findView by id라는 함수를 통해서 로컬 뷰에서 정의되는 id에서 원하는 뷰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인 셋업 챗을 들여보도록 하죠. 셋업 챗 함수는 이와 같이 onStart에서 불려지고요. 또는 start activity for result에서 불려진 액티비티가 종료된 후에 호출되는 onActivity result 함수에서 불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셋업 챗 함수를 이제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먼저 array 어댑터를 하나 생성시킵니다. 이때 리스트에 보여주는 각 항목에 레이아웃을 지정해야 되는데 메시지라는 XML 파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것을 먼저 들여다보죠. 이와 같이 message.xml 파일에는 간단히 텍스트 뷰 하나만 들어가게 됩니다. 텍스트 사이즈하고 패딩 정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보면 이 레이아웃 파일을 가지고 어댑터가 생성이 되게 되면 매 항목이 리스트에 들어갈 때마다 이 레이아웃 파일을 사용을 해서 항목 내용을 표시하게 됩니다. 즉 텍스트 뷰를 통해서 주고받은 메시지를 하나씩 표현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어댑터를 컨버세이션 뷰에 지정하게 되죠. 컨버세이션 뷰는 이와 같이 in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뷰였죠.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리스트 뷰이고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메시지들을 차례차례 리스트에다가 집어넣는 위젯입니다. 다음은 out edit text. 그것은 여기서 받았죠. edit text out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위젯입니다. 바로 이 edit text 이것을 의미하죠. 여기에 on editor action listener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 리스너는 mWrite listener라고 하는 건데 이게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입력을 다 한 다음에 엔터 키를 눌렀을 때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일단 엔터 키가 눌렸고 그 엔터 키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태인지를 확인해 보는 조건이 이 부분에 나타나고 있죠. 그 조건이 맞으면 그 edit text에서 스트링을 가져오게 되죠. get text 한 다음에 toString을 하면은 스트링 타입의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그것을 send message 함수에다가 보내줘서 그것이 리스트에 나타나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버튼을 눌렀을 때도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onClick listener인데요. send 버튼에다 그것을 지정하게 되죠. send 버튼은 여기서 얻어 갖고 온 건데 버튼 send라는 id에서부터 갖고 온 뷰죠. 여기 보면 이 버튼을 의미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버튼 send라는 id를 갖고 있었죠. 이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Anonymous 클래스입니다. onClick listener를 하나 생성시키는데 기존의 인터페이스를 확장해서 클래스를 직접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존에 있던 다른 함수들은 또는 멤버들은 그대로 두고 onClick listener라는 override 함수만 이와 같이 새로 정의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좀 복잡하죠. 버튼을 눌렀을 때 그것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onClick listener가 구현된 클래스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클래스를 별도로 만들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그것을 Anonymous 클래스로 간편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즉, 이 과정에서 onClick listener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즉석에서 만들어 놓고 그 클래스 안에 있는 인터페이스 함수, 즉 onClick listener를 구현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만든 임시로 만든 클래스, Anonymous 클래스를 setOnClickListener라는 함수를 통해서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함수에서 어떤 일을 하나 봅시다. edit text out이라는 id에서부터 텍스트 뷰를 갖고 오고 있죠. 거기서 get text 한 후에 toString을 하면은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역시 같은 방법으로 send 메시지로 보내주면은 리스트에 항목 하나가 더 추가되겠죠. 자, 다음은 블루투스 챗 서비스를 하는 클래스를 하나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핸들러를 넘겨주게 되는데 핸들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루투스 챗 서비스는 리모트 디바이스에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리모트에서 보내온 메시지를 수신하는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처음에 메시지는 비워놓고 시작하게 되겠죠. 이 블루투스 챗 애플리케이션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에서 다른 디바이스를 연결할 수도 있지만 다른 디바이스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디바이스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enable discoverable 이라는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진행이 되는데요. 해당 인텐트를 만들어서 start activity라는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해당 액티비티를 호출하여 원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send message입니다. send message는 버튼을 눌렀을 때나 edit text에서 엔터를 쳤을 때 각각 호출이 되겠죠. 먼저 블루투스 디바이스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본 후에 아규먼트로 받은 메시지에서 스트링으로 넘겨오죠. 스트링에서 바이트 형태로 변환한 후에 그 메시지 바이트들을 write 함수를 통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이어 edit text의 스트링은 지워버리게 되죠. 자, 이제 실행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키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되죠. 이 아래에 나와 있는 화면이 프레임 레이아웃을 블루투스 챗 프래그먼트로 리플레이스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때 여기 나와 있는 edit text를 클릭하면 이와 같은 키보드가 팝업되게 되죠. 원하는 메시지를 이 키보드를 사용으로 하여 edit text에다 입력한 후에 엔터 키를 치든지 아니면 send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것이 상대 디바이스로 전달됩니다. 현재 여기 서브타이틀에 보면 다른 디바이스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요 위에 있는 화면은 로그나 혹은 이와 같은 인트로덕션 메시지가 나타나거나 여기 있는 요 버튼을 통해서 토글 시킬 수 있다 얘기했었죠.